이번에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요, 공적인 시행자가 있고요, 민간인 시행자가 있어요. 자, 공적인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공적 시행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 시행자의 대표는요, 토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 대표적인 게 민간 시행자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자들 중에서, 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 됐죠? 근데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나 누구를?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권자는 자기가 지정한 시행자를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좀 이상하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시행자 바꿔야죠. 시행자가 부도 맞았어요. 부도 맞아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야죠. 그쵸? 공법시험을 봤는데 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바꿀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알아서 하셔, 그냥 아주. 지금도 계속 공법 과락 맞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랑이요? 아유, 괜찮아요. 지금 안 맞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안 맞아. 괜찮아. 수업 꾸준히 듣고 이렇게 하는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법은 나중에 못 맞아도 50점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됐죠? 지금 민법 학개론 학교 점수 안 나와서 몸과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괜찮아. 민법하고 학개론은 10월 28일 있죠? 그때까지 하면 60점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6점 안 나온다고 민법 학개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회해요, 나중에. 됐어요? 그것만 공부했는데 학교 점수 안 나와봐. 개망신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공법 시간에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보이나 봤더니 민법 학개론 공부한대. 그 민법 학개론만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 민법 학개론은 지금 한 40점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몇 점 정도 나온다고요? 평균 40점 나와요. 그러면 10월 28일 날은 60점 넘어서 합격해요. 꾸준히 공부하면. 됐어요? 근데 민법 학개론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딱 60점 맞아갖고 합격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공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변경에서는 시험 문제 이거 나옵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행자를 누구로 지정했어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했죠? 자, 이 자들이 1년 안에, 몇 년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라고요? 2년. 근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시행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신탁개발이라는 거 나오나요? 신탁개발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민간 시행. 민간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민간 시행자는 됐나요? 자,
지정권자에 뭘 받아서 승인. 그래요. 승인에다만 동그라미 치지 말고 지정권자에다 또 줄 거놓으세요. 지정권자에 뭘 받아서 승인 받아서 신탁 개발할 수 있어요. 좋아요. 시행자의 기본적인 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운명의 시행자 나옵니다.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관련된 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되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최근 개발법, 정비법, 다른 데는 정비법까지 끝났거든요. 조합에 관련된 문제 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마다 한 10마리의 병아리를 제가 부화시켰어요. 오늘 여기 병아리화 되는 분이 있습니다. 키 크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끔찍합니다. 자, 조합에 관련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접근합니다. 자, 보세요.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생겨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도시개발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 얘는 구역 지정 후에 생기니까. 됐죠?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온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토지 소유자여야 돼요. 누구요? 자, 여기 토지 소유자야지 건축물 소유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토지 소유자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됐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 거주 요건 필요 없어요.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면 저는 부산에 살아도 토지 소유자죠? 저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거주 요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누구면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자 회칙 작성합니다. 뭐 작성하라고요? 정관 작성합니다. 맞죠? 자 전부 무슨 방식이니까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자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총수는요 공유토지는 1인, 구분소유권은 각각. 자 갑니다. 지정권자죠. 얘는 그냥 지정권자 나오면 돼요.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라? 설립, 인가. 자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죠. 자 인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러면 O라고요 X라고요? X 며칠 안에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해라? 등기. 왜 등기를 해야 됩니까? 얘는 법인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공익법인이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미비점이 있다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요. 자,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누구라면 토지의 소유자라면 당연 조합원. 무슨 조합원이요? 자, 잘 알아두세요. 무슨 조합원? 당연 조합원. 됐나요? 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있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서 정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권리는 조합원의 대표적인 권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요. 뭐한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요. 대표적인 의무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조합원이 비용 납부의 의무를 위반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은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강제징수를 위탁합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위탁하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토지 소유자 중에서 임원은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으면 안 돼요. 임원 없는 조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임원 꼭 있어야 돼요. 자,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둔다죠. 자,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감사. 좋아요.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어디에서 선임한다고요? 총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겸직이 금지됩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결격 사유는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죠. 여러분,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않은 거니까 무슨 형 이상이죠? 금고형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감돼야 되는 거죠? 좋아요. 금고형 이상이고 두부 먹고 있는 중. 됐죠? 자, 멀쩡한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언제? 다음날 자격 상실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조합이다? 찌질이 조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합원과 임원은 조합과 관련돼서 중요한 걸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둔다, 둘 수 있다. 아, 총회, 임원하고 총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50인도 신경 써야 돼요. 이거 개정돼 갖고 50인으로 된 거예요.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뭐하기 위해서? 대행하기 위해서 뭐를?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줄줄이 갑니다.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너무 쉬워요. 개발계획 변경하는 거. 개발계획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개발계획의 변경을 대의원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정관 변경 안 되죠? 임원 선임해임 안 되죠? 조합의 합병 해산 안 되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죠. 조합은 그러니까 무슨 계획? 환지 계획.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는 이거를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잘 틀렸는데 요즘은 잘 맞히니까 역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감사의 선임은 뭐의 선임은요?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돼? 임원의 선임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X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자, 아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건데 왜 틀리지? 자, 지웁니다. 하도 이렇게 해도 틀리니까 한 번 더 해보죠. 자, 갑니다. 도시개발조합은요, 무슨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법인체로 성립이 돼요.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기초 지식 갖고. 자, 도시개발조합이니까 토지 소유자죠?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됐나요? 태칙인 뭘 작성해서? 정관.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자, 총수는 공유토지는 1인, 구분소유권은 각각 누구에게 인가받으라고요? 지정권자가 나와야 돼. 누구요? 지정권자에 뭘 받아라? 설립, 인가. 인가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재 뭐해라? 등기해야지. 무엇으로? 법인체로 성립된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되지만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 소유자면 누구면요? 당연 조합원. 됐어요? 자, 이자들 중에서 총회에서 임원을 둔다.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결격사유 없어야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음날 자격 상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근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개발계획의 변경,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환지, 계획.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병아리가 안 되시기를. 그냥 도시개발조합은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갑니다. 도시개발 법령의 규정상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이에요. 총회하고 대의원회에 틀린 것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틀린 것은 빨리 찾으라고요. 아니 왜 뭘 기다려? 어디가 틀렸어요? 100인이 아니라 얼마 이상?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틀렸죠? 아, 빨리 얘기하면 되지. 그 기다려. 깜짝 놀래. 모르는 줄 알잖아요.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맞죠? 도시개발 조합의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오케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 맞죠? 네, 이 문제 나왔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 또 여기에도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래, 또 한번 풀어보세요. 무조건 된다요,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문제 한 10번 냈더니요 틀리 빠져요. 하도 그냥 틀린 것은 이게 많아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물어보면 맨날 나오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인가받은 걸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아라? 경미한 게 뭐죠? 공주, 공고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죠?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재 사항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건 경미하다. 지정권자에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하라고요? 신고해라. 틀린 건 2번이고요. 설령 이걸 몰랐다? 그러면 뒤에 거 보면 되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한 거 철회할 수 있다. 하여튼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 철회할 수 있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찌질이 조합 맞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좋아요. 자, 또 풀어봅니다. 조합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조합 설립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다. 맞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거주 요건 따진다 안 따진다? 오케이, 찾았어요.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조합에 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쵸?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좋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소유자면 그래요. 그것만 알면 맞히는 거죠. 도시개발 조합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니까 거의 똑같죠? 똑같이 중복되는 질문들도 많죠? 뭐 물어보는지 알겠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 문제 나왔어요.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찾으래요. 할 수 있는 거? 조합의 수지 예산. 대행할 수 있죠? 네, 그래요. 네. 개발계획의 변경, 조합의 합병 예산,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환지계획. 그렇죠. 답은 1번. 이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 모의고사 문제가 5개예요. 5개. 됐나요? 지금 여러분 조합과 관련된 거 한 번 설명해주고 또 한 번 설명해주고 문제로 5번 더 설명해주고 7번 설명해준 겁니다. 근데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틀린다. 인간도 아닌 거죠. 예. 좋아요.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합은. 됐나요? 네, 마치세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 중에서 지금 한 3문제는 마친 겁니다, 여러분. 자, 반타작했고요. 자,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죠? 시행자는 개발계획의 모델에 부합되게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아, 무조건 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뭐에 부합되게? 당연히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됐나요?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작성했다면 뭐 받으라고요? 인가 누구한테? 지정권자.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는 인가했다면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줘라. 그러면 봅니다.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이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뭐 된다는 거예요? 의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시계획에 고시된 내용과 이미 결정되어 나온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면 자, 실시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올까요? X일까요? 오죠. 얘가 고시되면 얘가 의제되듯이 다르다면 얘는 얘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됐어요? 자, 보세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합니다. 변경하기 전에 뭐 받으라고요? 인가. 근데 경미한 건 뭘 신고합니까? 왜 신고합니까? 여기 동의받는 거 없잖아요. 괜찮아요? 자,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잖아. 시행자가 그냥 이미 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얘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받는 거예요.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인가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그냥 하는 거예요. 동의받는 게 없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경미한 건 몇 프로? 10%. 몇 프로? 10%. 됐어요? 5%짜리는 국회법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 10%면 경미한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갑니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잖아요. 그러면 국장인 지정권자는 인가를 내주려면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 내줘야 되고요. 그러면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들어서 인가 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어려워한다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갑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박스에 지문 5가지가 있어요. 옳으냐 틀리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실시계획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으냐 틀리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X죠. 지금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죠, 여기. 이거죠. 지금 여러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행자로 정해진 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거 구별 못하면 이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1번은 틀렸죠? 실시계획에는 시행자,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X죠? 시행자, 시행 방식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개발계획.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환지 방식일 때는 동의를 얻고,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키고, 여기서 열심히 배웠죠? 시행자, 시행 방식은 어디에 포함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상관이 없다.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죠?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죠? 작성은 누가 하고? 시행자.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받고.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래요. 잘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잘 찾아내신 거예요. 실시계획하고 뭐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역할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시행 방식 갑니다.
자,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도 할 수 있다고요? 환지 방식. 자, 갑니다. 수용 방식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 집단적으로. 무슨 적으로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이 필요할 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자,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 방식은 언제 채택합니까? 물어보면요. 다 대주로 만들어서. 다 뭐로 만들어서요? 대주로 만들어서 토지를,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토지를 뭐 해주기 위한 거? 교환이에요. 대지인 토지로 교환해 줄 때 합니다. 자, 그리고 남는 토지를 이용해서 공공시설을 뭐 한다고요? 정비에, 정비. 자, 수용 방식은 조성이고, 맞아요? 환지 방식은 뭐라고요? 교환. 근데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은 조성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한다는 얘기고, 맞아요? 환지 방식은 대지로 만들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방식 쓴다고요? 환지 방식.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섞어서 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없다?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섞어서 할 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나눠서 하는 건 분할 혼용 방식. 안 나누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에요. 됐죠? 자, 또 하나 갑니다. 도시개발 구역에 지가가 높아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가가 높으면 수용 방식 하는 게 어렵습니까? 환지 방식 하는 게 어렵습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제 수용 방식 갑니다. 지우고요. 지금부터 너무 쉬워요. 수용 방식 언제 채택한다고요? 어떻게?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조성해서, 맞아요? 뭐 할 때? 공급할 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권 인정해야 안 해요? 자, 그런데 한번 가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얘는 집단적으로 수용해야죠. 맞죠? 많은 토지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거죠. 수용 대금이죠. 됐어요? 얘는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자, 공통점 한번 가봅니다. 민간 시행자 있나요? 없나요? 자, 민간 시행자는 돈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누구라면? 민간 시행자라면. 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갑니다.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어느 법이라고요? 공시법. 수용할 때 공시법 준용합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이 법에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특례는 이거 돈. 맞아요? 그래서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됩니까? 중요합니다. 토지의 세부 목록을 뭐한테? 고시한 때. 잘 알아두세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라면 여기죠, 여러분. 이때 사업인정고시 의제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실식에 고시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고. 맞아요? 얘는 집단적으로 수용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게 수용하려고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고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외우세요, 빨리. 외웠어요? 좋아요.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사업기간 내로 뭐 되고요? 연장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중요한 거. 원래 수용대금은 뭐로 줘야죠? 현금. 근데 얘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갑니다.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의 예외예요. 예외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죠. 여러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전부일 수 있어 없어? 항상 수용 매수 대금의 얼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됐죠? 따라서 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된다 안 된다? 됐죠? 여러분, 예외는 전부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 예외인데 전부일 수는 없잖아. 항상 일부지. 맞죠? 좋아요. 예외니까 얘는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되냐면요,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는요, 보증까지 서야 돼요. 뭐까지 서야 된다고요? 민간 시행자는 뭐까지 서서 보증 설정하고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으라고요? 승인. 자, 갑니다. 중요한 거. 얘는 이자 붙여줘야죠. 이자는 누가 붙여주면 돼요? 시행자, 발행자가 정해주면 돼요. 시중 예금 금리 수준에서 누가 정해준다고요? 발행자. 왜? 수용 대금 대신 이거 주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김영식 증권이에요. 그거 알아둬야 돼. 무슨 증권이요? 자, 여러분, 이거 공식이야. 보세요. 김영식에서, 증권에서 김영은요, 무슨 요건이냐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무슨 역이요? 만약에 취득자의 성명을 이 채권 자체에다가, 어디에다가? 채권에다가 이 취득자의 성명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이자는 내가 여기에 대한 권리자라는 걸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명의 변경 있죠?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원부에다 하는 거예요. 명의 변경은 뭐라고 어디에다 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갖고 인감증명을 떼요. 뭐를 띈다고요? 인감증명을 떼요. 그러면 제가 인감증명 한 통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죠? 신청하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원부 있어요 없어요? 접수대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쓴다고. 이자가 이렇게 했다고. 그게 원부예요. 그리고 인감증명 있죠? 띄면 제 이름 된 제 인감이 딱 나와 안 나와? 그게 이제 인감증명, 그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 맞아요? 그래서 김영이라는 건, 김영증권이라는 건 그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 권리자의 성명이 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김영증권에서 취득자의 성명을 이 채권에다 쓰지 않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명의 변경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지. 어디에다 하라고요? 원부, 접수대장에다 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돈 대신 받은 거니까 이거 알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저당 잡힐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때?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저당 못 잡히겠어요? 만약에 이게 나는 아직도 되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얘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라는 분은요, 민법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뭔들 못하겠어요? 네. 더 이상한 채권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돈이에요, 돈. 얘는 선수금 받아낼 수 있어요. 무슨 금이요? 원래 공급대금은 이때 받아야죠.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아낼 수 있다 없다?
그게 뭐라고요? 이거 원칙의 예외예요. 예외. 지정권자에 뭘 받아라? 오케이. 됐어요? 이게 특례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집단적으로 뭐 하니까? 수용해야 되니까 수용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마련해서 수용했어요? 이 돈으로 수용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조성했죠. 자, 이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이렇게 조성했어요. 개발이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무슨 토지라고 그래요? 조성토지. 시행자가 이렇게 조성했어요. 그러면 조성한 토지 자기가 갖고 있으라고요? 팔아먹으라고요? 팔으라고요. 그게 수용 방식이니까. 공급해주면 됩니다. 지금 무슨 토지 공급하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원칙이죠? 자, 그러면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합니다. 뭘 작성해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을까요? 제출만 하면 되죠. 얘는 원칙이니까 승인 받을 필요 없죠? 제출만 해주세요. 됐나요? 자, 갑니다. 공급해줄 때 어떻게 공급해줘야 됩니까?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야죠. 뭐에서 정한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대로 개발할 자에게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쵸? 자, 얘는 무슨 방식일까요? 경쟁, 입찰 방법이겠죠. 가격은 수용 방식이니까 무슨 가격이겠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수용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슨 방식? 경쟁, 입찰 방식. 공급 가격은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 근데 얘는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뭐에서 정한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공급해줘라. 됐어요? 이게 원칙인데 갑니다. 다 예외가 있어요. 자, 원래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공급해야죠. 근데 기반시설에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배웠어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쵸?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좀 엄격하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식으로 알아두라고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원래는 무슨 방식이죠? 경쟁, 입찰 방식인데 추천 방식 하는 경우 있어요. 무슨 방식이요? 추천 방법. 어떻게 외웠죠? 4글자, 4가지. 아직도 못 외운 분이 있으면 명인 방법이에요. 무슨 명인 방법? 난 공부 안 합니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죠? 4글자, 4가지. 지금 외워야 돼요. 첫 번째가 국민주택. 두 번째가 공공택지. 세 번째가 단독주택. 네 번째가 공장용지. 다시 한번. 고만이 이제 색칠하고요. 외우시라고. 외우셔야 돼. 추천 방법 4글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공택지. 세 번째, 단독주택. 네 번째, 공장용지. 고개를 드시오. 4글자 4가지 추천 방식이에요. 국민주택. 외우라고요, 지금. 신경 써서. 지금 못 외우면 못 외운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외워봐요. 자, 첫 번째, 4글자 4가지 국민주택. 두 번째, 세 번째, 단독주택. 네 번째, 공장용지. 좋아요. 이번에는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수의계약, 이거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의계약이 뭐죠? 의사표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계약 맺는 거예요. 예?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계약 맺는 거 수의계약. 1대1 계약이다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6글자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토지, 상환, 채권. 이 김영진 거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죠. 2회 이상 유찰. 뭐 이런 거 등등등은 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의 계약 방식이에요. 됐나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상식이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 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 중 이만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수의계약 방식으로 요 정도만 공급해 주려고 정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씩 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 이만큼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럼 수의계약 맺으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나 이만큼은 내가 받겠습니다. 이만큼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만큼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의계약으로 1:1 계약 맺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딱 맞으니까. 그쵸? 근데요, 갑자기 이 어머님이 나도 이거 받고 싶은데요. 나도 이거 좀 내가 공급받았으면 좋겠는데. 유빈이가 아휴 나도 이거 받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양을 정해놨는데 공급을 신청한 자가 이 양을 초과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럴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경쟁입찰 방식 갈까요? 추천 방식 갈까요? 아니 이거 몇 명이 2명 왔다고 경쟁입찰 방식 합니까? 해도 너무하네요. 다행입니다. 아니 2명 더 왔다고 자 경쟁입찰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럴 때는 통에다 넣고 됐어요? 골라 무슨 방식으로 간다고요? 아 추천 방식으로 가야죠. 복불복으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요? 이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다행이네요. 그때 시험 안 봐서. 괜찮아요. 생각 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유정씨 뭘 웃어? 저 사람이 얼마나 공법 잘하는지 알아? 당신 점수에 2배 이상 나올걸? 그런 사람이 트니까 좋아? 정신 차려 공부나예요. 내일 저분은 공법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90점 이상 맞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팍팍 주는 거예요. 자, 원래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죠. 근데 예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갑니다. 여기 보세요. 공공성, 복지성. 무슨 성이요? 어디나 똑같잖아. 공공성, 복지성은 항상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해 줄 수 있다. 갑니다.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감정가격 이하.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감정가격 이하죠. 근데 유료면 안 되고 봤죠? 국민주택 배웠잖아요. 주택법에서 임대주택 배웠죠? 다 이쪽이잖아요. 이런 거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까지 무슨 토지요? 조성토지 공부했어요. 무슨 토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형지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요? 원형지. 자 원형지의 반대가 뭐라고요? 조성토지의 반대는? 그럼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됐나요?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해주는 게 원칙입니까? 원형지 공급해주는 게 원칙입니까? 그럼 얘는 원칙의 예외예요. 오케이 됐어요. 시행자는 누구는요? 시행자는 예외적으로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이다 예외다? 오케이. 그러면 원형지 공급계획 작성하겠죠? 누가요?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죠. 예외니까. 자, 예외니까 전부라고요? 일부라고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에서만 원형지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죠? 자, 갑니다. 이거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들 갑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공적인 자들이에요. 원형지 개발자
일반적으로는 누구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맞아요? 이 자들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 있죠? 그 자들도 여기입니다. 근데 공적인 게 약간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학교, 뭔교요? 공장. 학교하고 뭐요?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있죠? 이 자들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갑니다. 시행자는 누구는요?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뭐에서 정한 대로? 여기에서 정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주로 공적인 자니까 얘는 무슨 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 근데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개발하는 자는 공적인 게 좀 떨어진다 그랬죠? 무슨 방식?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요. 2회, 예? 맞죠? 2회 이상 유찰되면 경쟁이 없는 거죠?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수의계약.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합니다. 그럴 때 공급 가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공급 가격 갑니다. 무슨 지니까? 원형지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죠. 맞죠? 개발 계획이,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 계획이 반영된 무슨 가격에? 감정 가격에. 그 시행자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들어간 공사비 있겠죠?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를 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아요? 싸게 공급받죠?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는 함부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없다? 매각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형지 개발자 중에 국가 지자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 자, 갑니다. 10년 이내인데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한 날 있어요 없어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 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있어요 없어요? 완료한 날로부터는 몇 년? 5년. 이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형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지웁니다. 하여튼 책에다가 이렇게 쓰는 분은 치고 내가 문제 나와서 맞히는 사람을 못 봤어. 자, 가요. 빨리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용 방식 언제 채택합니까? 이거만 알면 돼요. 언제 채택한다고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한다. 딱 이거 알면 끝인 거예요. 야, 집단적으로 뭐 한다? 수용한다. 아우, 돈 필요하겠다.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 됐어요? 갑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예요. 토지의 세무 목록이 뭐된 때? 고시된 때 사업인정고시 의제. 됐어요? 자, 토지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 발행. 맞아요? 자, 선, 수, 금. 이거에서 이거 딱 나오면 됐어요? 예외니까 지정권자 승인이죠? 일부죠? 2분의 1 초과해서 발행하면 안 되죠? 기명증권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돈 마련해서 이 돈 마련해서 조성했어요 안 했어요? 토지를 조성했죠? 조성 토지를 뭐 해주자고요? 공급해주자. 어떻게?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무슨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단 네 글자 네 가지는. 네 글자 네 가지는
추첨 방식. 빨리 얘기하세요. 국민주택, 공공택지, 단독주택, 공장용지. 그게 입에 그냥 붙으면 됩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공공성, 복지성. 됐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원형지. 원칙 예외. 얼마 이내. 됐어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누구라고? 공적인 자. 근데 학교, 공장 직접 이용하는 자죠? 수의계약, 경쟁입찰 방식. 공급 가격은 싸다, 비싸다? 공급 가격은 원형지니까 여기에 반영된 감정 가격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됐어요? 끝! 싸게 받았으니까 함부로 팔지 마. 매각 제한. 몇 년? 10년. 근데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 아니. 끝! 이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필기를 최대한 없애버리면 이 정도 수형 방식 되게 심해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에서 문제 나오면 다음에는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 한 3, 4년 그렇게 했더니요 안 틀려. 사람들이 안 틀려요. 공부 안 한 사람만 틀려요. 웬만해서 다 맞춰. 그러니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는 여기에서 한 문제를 내요. 통틀어서. 되십니까? 나오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수형 방식은. 여기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 도시개발사업장. 됐죠? 문제를 풀고 싶지만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